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각 기업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그 성장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별 신성장 전략 그 두 번째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장 전략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기업들은 특히나 우리 인문상경계이신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유통 쪽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각사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다가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통 할 얘기가 참 많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이 작년에 신세계 강남이 롯데 본점을 제쳤다라고 해서 좀 아주 큰 화제가 됐었죠.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럼 롯데가 왜 졌나? 아니면은 신세계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나? 그럼 신세계라는 관점에서 한번 본 거예요. 프리미엄 약효라고 해서 백화점 매출 작년 1조 8,500억이 1위네요. 자, 2016년도에 신세계 강남점을 리뉴얼을 했다고 합니다. 약 26,200평의 서울 최대 규모 백화점으로 해서 주변 강남권 백화점과의 차별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PT 면접 가면 이런 게 주제거든요. 우리 백화점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은 실제 신세계 강남이 뭘 했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보자는 거죠. 자, 일단 신세계는 구찌, 루이비통, 발렌티노 같은 명품 브랜드를 명품관에다가 함께 넣은 게 아니라 남성, 여성, 슈즈 등 세 곳의 전문관으로 각각 나눠 배치했다. 이게 이제 편집숍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딱 가면 구찌 안에 들어가면 다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분할시켰다는 거예요. 별도의 전문관이 생기면서 판매 상품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남들과 다른 프리미엄 상품을 원하는 강남 고객들의 발길을 잡게 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다? 프리미엄 편집샵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이유로 고가 스포츠, 아동, 생활용품 전문관도 까다로운 강남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것도 역시 다 그런 식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에 강남구 서초구 포함해서 용산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동작구라든지 인근 지역의 방문객 수도 늘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도 거기 유명하다며, 괜찮다며, 잘해놨다며 입소문이 이제 거기까지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 강남 고객을 주 타겟으로 한 프리미엄 전문관을 대거 배치한 것이 매출 신장으로 이어진 것 같다. 그리고 또 백화점 주변에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구매력이 조금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측면도 볼 수 있겠죠. 사실 신세계 강남점 주변의 아파트에서 백화점 갈 만한 데가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중앙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좀 많이 갈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백화점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백화점 자주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물건을 사러 가시는 경우는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백화점은 고객들을 최대한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유통 쪽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지역의 맛집 있잖아요. 음식점들을 다 갖다 놓는 거죠. 왜? 음식점은 물론 배달을 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 가서 먹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극장을 우리가 하나 딱 박아놓고 여기 사람들이 영화 보고 쭉 내려와서 분수 효과로서 쇼핑을 할 수 있게 기대한다고 한다면 극장 자체도 잘 안 가잖아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화점에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맛집을 지하 1층에다가 그런 맛집들을 쭉 배열해 놓고 위층에다가는 전문 식당가를 배열해 놓고 이제 사이에 딱 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어 놓는다. 즉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백화점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큰 과제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자는 거죠. 롯데백화점 본점이 14년 만에 리뉴얼 한대요. 1등도 뺏겼으니까 리뉴얼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한다? 고객이 최대한 오래 머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떤 그 사진인데요. 체험 및 휴식 공간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에 돌입한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1000평이 다 백화점 판매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1000평은 이제 다 안 쓴다는 거죠. 백화점 1층도 과감하게 화장품 매장이라든지 이런 명품 매장을 이제 안 주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고객이 일단 와서 오랫동안 머물게 만든다는 전략인 겁니다. 또 다른 기사 볼까요? 자, 화장품 매장 대신에 키즈 카페를 넣는데요. 어디에다가? 1층에다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안 오니까 사람들이.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미세먼지가 너무나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놀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야외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과 마트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 끌어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정말 좀 괜찮은 비즈니스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키즈카페 왜 넣어요? 애를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일단 백화점 가서 키즈카페 애 놓고 난 쇼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로 이해하시자고요. 또 볼까요? 엄마는 쇼핑 즐기는 동안에 아이는 북카페에서 책을 읽는다. 좀 이제 얘가 컸나 보죠. 키즈카페가 라인에 나와요. 그럴 땐 북카페까지 간다. 제가 여긴 갖고 오진 않았는데 되게 좀 미국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그 회사인데요. 여기가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헬스클럽으로 뭐가 대박이 났냐면 얘네들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구를 갖다 놓는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지 않는가 봤더니 운동하고 싶은데 집에서 애를 봐야 되니까 엄마들을 타겟으로 했을 때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헬스클럽에서 애들을 보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소위 그냥 놀이방을 운영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때 뭐 1시간 봐주는 거 있고 2시간 봐주는 거 있고 이마만큼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그럼 왜 안 올까? 어떻게 하면 올 수 있게 만들까를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올까?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 놓는 건 뭘까? 애를 봐줄 게 필요할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될까? 라는 쪽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에 심어두자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아이들 잡으면 매출이 따라온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백화점, 유아동, 체험공간 확대했다. 저출산에도 시장은 4조 넘본다. VIB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VIP가 아니라 VIB, BB라고 하죠. Very important baby 해서 관련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특히 백화점 쪽엔요. 그래서 백화점은 아이들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 뭐예요? 그러면은 남자들도 잘 안 오려고 하니까 취미를 팝니다 해서 어른용 전문 매장을 만들어서 쇼핑을 싫어하고 백화점 가기 싫어하는 남성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뭐 멀리 있는 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러한 현실적인 전략들을 얼마만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아니면 얼마나 조금 더 현실감 있는 게 포장하느냐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뭐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으라 이런 건 바라지도 않을게요. 다만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만이라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아 맞다 이거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는 인사이트예요. 그거만 여러분들 키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량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습득하시다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백화점이 그러면 또 뭘 갖고 오냐면 프리미엄 리빙 시대에 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이쪽에서 고민했던 거는 푸드였어요. F&B였어요. 사람들이 백화점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을 먹는 걸로 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먹는 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은 넥스트로 뭘 보냐면 리빙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롯데백화점이 프리미엄 리빙을 갖고 왔대요. 한번 볼게요. 자, 롯데백화점이 세계적인 프리미엄 리빙 편집숍 더 콘란샵을 한국에 처음 오픈한다. 이게 되게 유명한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급성장하는 국내 리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아까 우리가 신세계 강남에서 갖고 온 거 뭐였죠? 편집숍이었잖아. 편집숍. 고급 편집숍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이렇게 다 써먹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현대백화점은 2012년도에 리바트 가구를 인수했고요. 포터리반, 윌리엄스 소노마 등 미국 리빙 매장을 국내에 선보였고요. 최근에 건자재 업체 하나 LNC까지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그냥 가구만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홈 가전 말씀드리면서 홈 스마트 쪽으로도 갔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란 거죠. 그냥 가구가 아니라 인테리어 쪽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쪽까지 사업 영역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오디너리한 것도 있겠지만 약간 고급화 전략도 펼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세분화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짜실 전략이라는 거죠. 신세계백화점도 뭐 인수했어요, 여러분들? 까사미아 인수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인수한다는 거죠. 왜? 다음 트렌드는 리빙이니까. 사람들이 먹고 그냥 이런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의 다음 트렌드는 리빙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사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회사에 리빙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비즈니스가 커지니까. 그래서 집 꾸미기 시장이 커진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고 백화점이 그중에 있어서 좀 앞장서 나가고 있고 롯데백화점이 그런 관점에서 더 콘란샵을 갖고 들어온다라고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지금 쓰는 이 그릇 바로 살게요 라고 해서 경험 소비에 지갑 여는 고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자주 매장이라고 해요. 일본에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예전부터 그 매장 안에 식당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야 책방 안에 식당이 있고 무슨 커피숍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자주 식기가 팔아요, 여러분들 딱 보고 체험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이게 뭐 좋네 이런 게 아니라 자주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데 그릇을 딱 내온 거 보고 와 이 그릇 되게 이쁘다. 즉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 직접 용기 되게 편하네, 예쁘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체험을 시킨 다음에 나오면 그 식기를 파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경험 소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매장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해봐야만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온라인으로 살 수 있지만 내가 직접 가야만 체험할 수 있고 거기서 느끼는 다양한 어떤 오감의 만족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걸 사야 되겠다. 이건 백화점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음에 요거는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 너무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자, 체험이 앞서의 핵공감이다. 그러니까 유통, 특히나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지 않아.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는 그래야 동한다고 합니다. 체험을 해봐야 된대요. 이건 뭐냐면 고흐의 방을 그림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림. 이거를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로 똑같이 만들어놨대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머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시고 그럼 다른 건 뭐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여러분들 여행업을 해. 여러분들 뭐 숙박, 호텔 쪽을 지원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런 거 갖고 가자는 거죠. 얼마나 좀 자고 싶겠습니까? 똑같이 구현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몸살 앓았던 팔라우는 이국대 여권의 자필서약 호응. 이건 뭐냐면은 이 들어가면 이곳이 뭐 좀 자연 청정 지역인데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이제 좀 환경이 되게 안 좋아졌나 봐요. 그럼 여권에다가 도장 찍어주고 거기에 자필 서명을 받는데요. 나는 깨끗하게 이 나라에서 뭐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직접적으로 적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강력한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 론칭 때는 데자인 스토리 전시로 차별화도 한다라고 해서 그냥 어떤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에 어떻게 하면 체험시킬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관련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아남아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다 구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라인 쪽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실제 마트 가는 것보다 빨리 배송해야 되는 것이 소위 배송 전쟁인 거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물건을 사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업계 첨단 기술 도입 물류센터 대대적 투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초기 충성 고객 확보 때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하루 만에 배송 전업기로 확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조를 확보한 쿠팡 전국 신선 배송, 롯데는 스마트 물류센터 도입, 로봇이 장바 2시간 후 배송한다. 이마트도 세 번째 물류센터 곧 완공. 그래서 항상 유통 쪽과 같이 가는 쪽이 물류 쪽이죠. 그래서 지금도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류 쪽으로 가실 분들은 전통적인 물류 회사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런 유통 쪽에 있어서의 SCM이라든지 물류 쪽을 뽑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물류 쪽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결국엔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있잖아요. 도시락도 배달해 준대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CU가 요기요랑 손잡고 3월부터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한다라고 하네요. 롯데백화점도 새벽 반찬 배송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틀을 깨버린다니까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기존에는 당연히 그냥 그렇게 했더라고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야, 편의점 도시락도 배달해줘 한다는 관점으로 본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이 사실 그렇게 지금 재미있는 사업 환경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CU 세븐일레븐, GS 다 지원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또 한번 여러분들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CU는 도시락까지 배달해주는 편의점이야. 이런 비즈니스 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이제 그럼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좀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뭐냐면 이익 배분율을 조정해서 점주 5%포인트 더 가져간다. 그 다음에 프레시푸드 신상품 폐기 8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세븐일레븐이 결국에 이건 프랜차이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세븐일레븐을 가게를 차려야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마진을 먹는 거니까 매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죠. 그러니까 점주를 많이 확보하는 게 편의점 여러분들 유통 영업관리 가시면 점주들 폐점하려는 점주를 막고요. 다른 데 점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쪽으로 끌고 오게끔 그리고 하나 한 사람을 2개 오픈하고 3개 오픈하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뭘 줄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회사 대비 이익 배분율을 조금 더 높여주자. 그 다음에 폐기물 지원할 때 이것도 역시 지원을 좀 늘려주자라는 등 가맹점 지원에 나선다고 하네요. 자, 가맹점주 이익 배분율을 기존의 40%에서 45%로 5%포인트 높인 안정투자형 가맹 타입을 신설한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븐일레븐을 할까 CU 할까라는데 세븐일레븐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먹잖아. 그런 데서 경쟁력을 조금 주자는 거죠. 그래서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기료, 폐기물 등의 기존에 제공하던 지원금도 동일하다. 계약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더 길게 조정해준다. 또한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 이걸 프레시푸드라고 하거든요. 신선식품이라고 해요. 프레시푸드 폐기 지원금도 신상품에 한해서 최대 80%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기존에도 20%에서 50%까지 올려줬는데 이거를 80%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점주를 유인하는 데 있어서의 또 괜찮은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금융 플랫폼 된 편의점입니다. 뭐 편의점에 ATM기 다 있잖아요. 근데 뭐 제3인터넷은행 거기에 이제 신청하는 업체 중에 BGF도 있었어요. 뭐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말입니까? 편의점 사업이 제 생각에는 경쟁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이죠.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국적으로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전국에 어디를 가든 편의점은 다 있잖아요. CU는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편의점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뭐 도시락 팔고 용품 팔고 담배 팔고 이런 것만 파는데 전국적으로 다 깔려 있다 보니까 기존과는 다른 것들을 그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제품들만 팔지만 향후 5년 내, 10년 내에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편의점 사업의 강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BGF가 왜 제3인터넷은행에 신청을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은행 가려면 지점이 뭐 물론 많긴 하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집 앞에 나가면 은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행의 플랫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그 GS 리테일에서 GS25C에서 그 어디죠? 저쪽 AT 센터인가요? 그쪽에서 한번 그 점주들 모여놓고 설명회 한 거 있어요. 그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GS25가 지금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향후에 미래형 편의점은 어떤 모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제시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여러분들 영업관리 쓰실 때 그냥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폐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고 그런 일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사후 포부가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만 향후 편의점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뭐 접목시킬 수 있는 거 접목시키면 좋고요. 그런 것들이 전 진짜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하는 차별화된 역량 분석 그런 것들이 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은 뭐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앞으로 또 먹을거리가 좀 무궁무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면세로 갈게요. 면세점. 이건 좀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세계 면세 시장은 덩치 키우기 경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발 면세점 전쟁인데 여기 안 보이시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면세점 사업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소비자 가격 경쟁력에 있다.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최우선 과제여서 몸집 키우기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면세점은 가격을 똑같은 제품이라도 조금이라도 싸게 주는 게 중요해. 그럼 어떻게 싸게 소싱을 할 거냐? 많이 들여와야죠. 그러니까 면세점 자체를 크게 키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롯데면세점이 중국의 추격 따돌리자라고 해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뭐합니까? 해외에 매년 신규 출점한다라고 하는 것이 롯데면세점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글로벌화 전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베트남 다낭, 냐짱, 공항점 등 신흥국 관광지의 거점을 확보한다. 호주에서도 5개 매장을 인수한다. 사드 보복 극복하고 신뢰 쌓아 글로벌 2위 구축을 본격화한다. 롯데면세점의 전년도 매출이요 7.5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7.5조 원. 아까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1.8조였으니까 아니 1조 8천억 맞죠? 1.8조였으니까 7.5조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롯데는 이미 국내에선 당연한 1인 거고 이제 세계 면세점 시장을 완전히 글로벌화 시켜서 거기서 이제 선두를 갖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니까 어떤 전략인 건지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트도 봐야죠. 마트는 참 안 좋죠. 올해도 대형마트는 출점이 가뭄이라고 하네요. 자, 이마트 홈플러스는 출점 계획이 제로야. 왜냐하면 온라인 강세. 여러분들 다 온라인으로 구매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상생 협약이 약간 좀 부담된다. 이 이슈가 좀 크긴 하겠죠. 그 다음에 전문점, 그 다음에 리모델링 등에 주력한다. 전문점은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 트레이더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일렉트로마트 등 다양한 어떤 형태, 노브랜드, 다양한 형태의 그냥 전문점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계속적으로 하죠. 그래서 롯데마트도 계속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공간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와서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롯데마트만 2,000점 등 2개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마트가 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많이 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도 좀 재미있는 그런 비즈니스긴 한데 큰 관점은 똑같아요. 온라인 쪽 쇼핑을 좀 많이 강화하다 보니까 온라인 쪽 그 쇼핑몰, 그다음 배송 이런 거 관련한 온라인몰 통합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 안 오니까 진짜 마트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마트는 사실 싸서 갔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체험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서 백화점보다도 더 많은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시고요. 홈쇼핑도 한번 가야죠. 홈쇼핑은 작년 기사인데 고급이 통했다라고 합니다. 2018 홈쇼핑 히트 상품은 밍크 등 고가 PB가 인기가 여전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홈쇼핑, 티커머스도 이건 가져가셔야죠. 모바일이죠. 홈쇼핑은 사실 여러분들 같은 젊은 분들이 본다라기보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으신 분들이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홈쇼핑을 많이 봐요. 뭘로? 모바일로.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에서도 시간 자체를 되게 짧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파냐면 소위 인플루언서들이죠. 유튜버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잠깐 등장해서 짧게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측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면이니까 또 관련한 사람들도 많이 뽑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전용 스튜디오도 갖추고 있다. 2030 워킹맘 겨냥 방송 확대하고 있으니까 홈쇼핑 지원하실 분들은 이 점도 꼭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와, 두부와 콩나물까지 지금 배송 전쟁이죠. 이런 신성식품까지 홈쇼핑도 당일 배송에 가세한다. 유통은 물류를 떠나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 주문하면 밤까지 배송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들이 신선 배송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유통업체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PB 상품을 만드는 건데요. PB 상품 하면 사실 뭐 좋은 제품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가격은 조금 싸지만 그래도 뭐 그 맛에 사는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PB 상품이 좀 고급스러운 PB가 좀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이것도 가져가는 거죠. 값싸고 고품질 소비자 입소문 나서 백화점 PB 의류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또 호텔도 PB, 프리미엄 PB 전략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치를 가끔 사 먹는데 그 제이호텔에 나오는 그 김치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김치랑은 왠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급화된 PB 제품들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퓨저나 젓가락 고급으로 승부, 안경, 맞춤 셔츠까지 상품 확대. 그러니까 호텔에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으니까 이게 체험인 거잖아요. 야, 이 버게 되게 좋다. 야, 이 친구로 되게 좋다. 파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간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이커머스인데요. 이커머스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사람들이 온라인몰을요 놀이하듯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금액을 많이 사는 건 아닌데 작은 금액을 가지고 자주자주 산다라고 한다는 내용, 이 부분도 메이크샵이 80개 쇼핑몰을 분석했대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셔서 이커머스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구독경제죠. 월 990원 회원료 공짜 체험 충성 고객을 모셔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커머스 업계가 단골 확보로 매출 견인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쇼핑하실 때 간편한 페이로 결제되는 거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입하면 회원 가입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결제 수단 못 써야 되죠. 복잡하니까 그냥 딱 간편 결제할 수 있는 걸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커머스 업계가 사람들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락인 효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야, 일단 그러면은 유료 회원을 받자. 대신에 우리가 990원의 회원료를 받으면 훨씬 이상의 상응하는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게 구독 경제입니다. 아마존에서 이 일을 되게 먼저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 이커머스 업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럼 이거를 여기에만 쓸 거예요. 내가 지원하는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쪽에도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온라인 쇼핑의 종말인데요. 제가 요즘에 좀 보고 있는 책이긴 합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 한번 좀 추천해주고 싶어서 한번 좀 보실 수 있으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음으로 좀 갈게요. 좀 짧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의 외식 트렌드 두 가지래요.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뉴트로 여러분들 뉴트로 아시죠? 뉴랑 그다음에 레트로 합성어죠. 그래서 옛 것인데 요즘 기성세대들이 것인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괜찮은 것들. 그래서 그쪽이 하나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편도족이라고 하네요. 편의점 도시락 쪽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선정한 거라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혼밥 노년층이 10기 중에 4기로 HMR 관련된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노년층도 많이 먹고 있네요.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HM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강이죠. 어른용 분유 시장 커진다. 사람들이 아침을 이제 안 먹어요. 먹을 시간도 그러다 보니까 한 끼를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바로 어른용 분유 시장. 일본에서는 이미 좀 성숙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컵라면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컵라면 많이 드시죠? 컵라면은 대용량과 특이한 맛이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내가 뭐 라면 업계에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HMR 쪽에 지원할 때 있어서의 이런 소스들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천 햅쌀라떼, 제주 해녀 라면 등 입맛 당긴다. 한마디로 뭡니까? 지역 특산물과 연계된 상품이 인기였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소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최근입니다. 한우보다 비싼 비욘드 미트가 한국을 상륙했대요. 비욘드 미트 고기를 넘어서네요.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비욘드 버거와 소고기 버거를 비교했는데 단백질도 높고요. 철분도 높고요. 포화지방은 낮고요. 콜레스테롤 낮고요. 총지방 낮고요. 칼로리도 낮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실 때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가 뭐가 되냐면 콜레스테롤이 될 겁니다. 잦은 회식과 안 좋은 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섭취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기는 먹고 싶은데 자꾸 이 고기를 먹다 보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래도 몸에 조금 고기는 먹고 싶은데 좋은 고기는 없을까라는 관점으로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동원 F&B가 갖고 들어왔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셔서 이러한 트렌드를 또 다른 데 적용시킬 수는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각사들이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수집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하실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모쪼록 여러분들 취업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